작은 비명과 함께 해숙이 뒤로 기울어졌어요. 진우가 재빨리 일어나 해숙의 허리를 두 팔로 감쌌습니다. 순간 해숙의 등이 진우의 가슴에 딱 붙었어요. 괜찮으세요? 진우의 거친 숨소리가 해숙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해숙은 진우의 탄탄한 가슴이 자신의 등에 밀착된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의 팔이 여전히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다치신 건 아니고요. 진우도 해숙을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팔을 빼지 못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허리선이 손에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네, 괜찮아요. 해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몸을 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우의 품에 더 기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초간 그 자세 그대로 서 있었어요. 오후의 뜨거운 햇살 아래 고추밭 한가운데서 벌어진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충북 제천의 작은 산골 마을, 이른 새벽 5시. 김혜숙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58세의 그녀에게 새벽은 더 이상 설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일 뿐이었죠. 여보.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방을 채웠습니다. 1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성민의 자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3년 전 함께 귀농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요. 해숙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 멀리 1000평 규모의 고추밭이 눈에 들어왔어요. 푸르른 고추잎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이 풍경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혼자였어요. 오늘도 해야지. 해숙은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58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단련된 체력도 이제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아팠어요. 고추밭으로 향하는 길 해숙은 6개월 전 이사 온 옆집을 흘끔 봤습니다. 작은 한옥 전원주택에는 박진우라는 55세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인사 정도만 나눈 사이였지만 가끔 텃밭을 가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추밭에 도착한 해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지대가 기울어져 있었고 물을 주어야 할 고추들이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었어요. 성민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해숙은 작은 호미를 들고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다 보니 허리가 더욱 아팠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물 펌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뭐야? 해숙은 당황했습니다. 성민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면 금세 고쳐줬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AS를 부르자니 산골이라 비용도 많이 들고 언제 올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해숙은 펌프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도무지 모르겠었어요. 고추들은 물을 기다리고 있었고 더위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어떡하지? 그녀가 막막히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뒤에서 들려온 남자 목소리에 해숙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옆집에 사는 박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 든든해 보였어요. 아, 박씨. 펌프가 갑자기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전에 건축 현장에서 이런 기계들 많이 다뤄봤거든요. 진우는 자연스럽게 펌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확실했어요. 몇 분 만에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호스 연결 부분이 느슨해졌네요. 잠깐만요. 진우는 능숙하게 연결 부위를 조이고 몇 군데를 점검했습니다. 그의 굵직한 손가락이 기계를 만지는 모습을 보며 해숙은 괜히 안심이 되었어요. 자, 이제 해보세요. 진우의 말에 해숙이 펌프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시원한 물이 쫄쫄 흘러나왔어요. 와,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해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우는 수줍게 웃으며 손을 털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건 간단한 거라. 정말 감사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 순간 해숙과 진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진우가 돌아서려 할 때 해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 점심시간에 시간 되시면 집에 와서 식사하시겠어요? 보답이라도 해야죠.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개월간 혼자 살면서 다른 사람과 밥을 함께 먹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셔도 되는데. 폐가 될까 봐서요. 무슨 폐요? 어차피 혼자 먹을 밥인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죠. 해숙의 따뜻한 권유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진우가 해숙의 집에 왔습니다. 작은 시골집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해숙은 분주히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놓였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진우의 감탄에 해숙이 살짝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30년 넘게 식당했는데 이제는 손님이 박 씨 한 분뿐이네요. 식당을 하셨어요? 어쩐지 음식 솜씨가 남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건 어떠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해숙의 질문에 진우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조용해서 좋긴 한데 가끔 너무 조용해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해서. 해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3년 전에 함께 귀농했는데 1년 전에 갑자기. 심근경색이었어요. 해숙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진우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도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이곳에 왔어요. 진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살짝 꺼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진우가 일어서려 할 때 해숙이 말했습니다. 박 씨, 혹시 농사일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조금이요. 텃밭 정도는 가꿔봤는데 제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품삯은. 아니에요. 품삯은 사양할게요. 대신 가끔 이렇게 맛있는 밥 얻어먹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진우의 말에 해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서로 도우며 지내요. 저는 밥 해드리고 박 씨는 힘든 일 도와주시고. 좋습니다. 그렇게 둘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후 진우는 약속대로 해숙의 고추밭을 찾았습니다. 해숙은 이미 나와서 풀을 뽑고 있었어요. 일찍 나오셨네요. 요즘 새벽잠이 없어서요. 박 씨야말로 일찍 오셨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다 보니 잠이 많이 안 와요. 진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00평 규모의 고추밭은 혼자 관리하기에는 정말 벅차 보였어요. 어디부터 도와드릴까요?
지지대가 많이 기울어져서 다시 세워야 해요.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서. 해숙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여러 지지대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도구가 어디 있나요? 창고에서 가져다 드릴게요. 해숙이 창고로 향하자 진우도 따라갔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서 해숙이 높은 곳에 있는 도구를 꺼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제가 할게요. 진우가 해숙 뒤로 다가가 팔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해숙의 등이 진우의 가슴에 닿았어요. 두 사람 모두 순간 움찔했습니다. 죄송해요. 진우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좁은 공간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해숙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괜찮아요. 도구 좀 내려주시겠어요? 진우는 서둘러 도구를 내려주었습니다. 해숙이 받으려다가 진우의 손과 스쳤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둘 다 어색하게 창고를 나왔어요. 밭에서 지지대 세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의 힘 덕분에 일이 빨리 진행되었어요. 무거운 지지대를 혼자 들기 어려워하는 해숙을 보며 진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들 테니까 해숙 씨는 아래쪽을 잡고만 계세요. 두 사람이 함께 지지대를 들다 보니 자주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진우의 탄탄한 어깨와 팔뚝을 가까이서 보게 된 해숙은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 씨, 힘이 정말 좋으시네요. 건축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으니까요. 일하는 진우의 모습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땀에 젖은 그의 이마를 보며 해숙은 수건을 건네주었어요. 땀 좀 닦으세요. 감사합니다. 진우가 수건을 받으려 할 때 다시 한번 손이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피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해숙이 말했습니다. 농막에서 도시락 먹어요.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농막은 밭 한쪽에 있는 작은 휴식 공간이었어요. 해숙이 준비한 김밥과 시원한 물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김밥 먹어보네요.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 식당 할 때 자주 만들던 거라. 좁은 농막에서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으니 어쩐지 편안했어요. 그때 해숙의 입가에 밥알이 붙었습니다. 해숙 씨 여기. 진우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해숙의 입가 밥알을 떼어주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맙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진우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 순간이 싫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물 주는 일을 했습니다. 넓은 밭에 물을 주려면 호스를 이곳저곳 옮겨야 했어요. 진우가 무거운 호스를 옮기고 해숙이 물을 주는 역할을 나눠서 했습니다. 여기로 옮겨주세요. 해숙이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진우가 호스를 끌고 오다가 고랑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 순간 해숙이 재빨리 달려와 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해숙의 손이 진우의 팔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진우는 해숙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다치시면 안 되는데. 해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해숙이 고마웠어요. 하루 종일 함께 일하고 나니 두 사람 모두 지쳤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박 씨. 혼자였다면 며칠 걸렸을 일이에요. 저야말로 오랜만에 보람찬 하루였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었고요. 그럼 내일도 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둘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진우가 해숙의 고추밭에 나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만나서 함께 일하고 점심은 농막에서 나눠 먹고 저녁에는 해숙의 집에서 함께 식사했어요. 둘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늘어갔습니다.
무거운 것을 함께 들 때 어깨가 맞닿고 좁은 공간에서 일할 때 몸이 스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더운 오후 해숙이 고추 따기 작업을 하다가 높은 곳에 있는 고추를 따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해숙 씨 위험해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뻗으면. 그 순간 해숙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진우가 재빨리 달려와 해숙의 허리를 두 팔로 꽉 감쌌습니다. 아! 해숙이 작은 비명을 질렀지만 진우의 품에 안전하게 안겨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진우의 거친 숨소리가 해숙의 뺨에 닿았어요. 괜찮으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습니다. 해숙은 진우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탄탄하고 따뜻한 가슴이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세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과 심장 박동을 느끼며요. 해숙의 얼굴이 빨개졌고 진우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따드릴게요. 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더욱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후 해숙이 무거운 고추 상자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아야. 해숙이 허리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진우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디 아파요?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진우는 조심스럽게 해숙을 부축해서 농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누워보세요. 농막의 평상에 해숙을 눕혔습니다. 진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해숙을 내려다봤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끔 그러거든요. 조금 쉬면 나아져요. 파스라도 붙이세요. 진우가 자신의 가방에서 파스를 꺼냈습니다. 제가 붙여드릴까요? 해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해숙이 옆으로 누웠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해숙의 옷을 조금 걷어 올리고 파스를 붙였어요. 그의 손이 해숙의 허리에 닿을 때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프지 않게 조심스럽게 할게요. 진우의 거친 손이 의외로 부드럽게 해숙의 허리를 어루만졌어요. 파스를 붙이고 나서도 진우는 해숙의 허리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네. 정말 고마워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혼자 사시면서 이럴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진우의 말에 해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플 때도 혼자, 외로울 때도 혼자.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진우의 말에 해숙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진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 편하게 진우라고 불러주세요. 진우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해숙은 잠들기 전에 진우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어요. 1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해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허리가 괜찮은지 걱정되었거든요. 해숙 씨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진우 씨 덕분에요. 해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우도 안도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제가 무거운 일은 다 할게요. 고마워요. 그날은 고추의 지지대를 더 보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좁은 고랑 사이에서 일하다 보니 두 사람이 자주 가까워졌어요. 진우 씨, 여기 좀 잡아주세요. 해숙이 지지대를 잡고 있는데 진우가 뒤에서 함께 잡았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해숙의 등에 닿았어요. 이번에는 둘 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진우의 목소리가 해숙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해숙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네. 좋아요.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농막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와, 비가 많이 오네요. 좋네요. 고추들이 좋아할 거예요. 두 사람은 농막 안에서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만 있으니 더욱 친밀한 분위기였어요. 진우 씨는 왜 이혼하게 되었어요?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해도 돼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5년 전부터였는데 저만 몰랐죠.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배신감도 크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여기 왔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런 진우가 안쓰러웠어요. 저도 남편을 갑자기 잃고 나서 정말 막막했어요. 3년 전에 함께 이곳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해숙의 목소리도 슬퍼졌습니다. 많이 사랑하셨군요. 네. 30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갑자기 없어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해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고마워요. 해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우리 둘 다 상처가 많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이렇게 만나서 서로 위로가 되니까 다행이에요. 비가 그치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숙이 물을 주다가 호스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진우가 재빨리 해숙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심하세요. 진우의 손이 해숙의 팔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해숙은 진우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조심성이 없네요. 다치면 어떡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해숙은 그런 진우가 고마우면서도 설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숙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해숙 씨, 제가 도움이 되고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 씨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다행이네요. 저도 해숙 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요? 네.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우울했거든요. 그런데 해숙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진우의 고백에 해숙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진우 씨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단순한 이웃이 아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하고 점심은 농막에서 저녁은 해숙의 집에서 함께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해숙이 더위에 지쳐 쓰러질 뻔했습니다. 해숙 씨. 진우가 급하게 달려와 해숙을 부축했어요. 그늘진 곳으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조금 어지러워서요. 해숙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진우는 자신의 수건을 물에 적셔서 해숙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시원해요? 네. 고마워요. 진우의 부드러운 손길에 해숙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이마에서 뺨으로 목덜미로 이어지며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제가 마저 할게요. 건강이 먼저예요. 진우의 단호한 말에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집에 가서 시원한 음료라도 만들어 놓을게요.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매실청을 탔습니다. 진우가 일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시원한 매실차를 내놓았어요. 와, 정말 시원하네요. 진우도 더위에 지쳐 있었어요. 땀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서 그의 탄탄한 체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해숙은 괜히 시선을 돌렸어요. 진우 씨도 옷을 갈아입으세요.
제가 남편 옷 중에 맞는 걸 찾아드릴게요. 괜찮아요. 안 돼요. 감기 걸려요. 해숙은 방에서 남편의 옷을 가져왔습니다. 아직도 옷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성민의 옷들이었어요.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진우는 옷을 받으며 해숙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남편의 옷을 내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입혀드리고 싶어요. 해숙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는 고마운 마음으로 옷을 받았습니다. 진우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해숙은 잠시 멍하니 바라봤어요. 남편의 옷을 입은 진우가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잘 맞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진우가 해숙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해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시골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진우가 해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해숙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우 쪽으로 조금 더 기댔습니다. 진우 씨가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야말로 해숙 씨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마주 잡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해숙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랜만에 진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 편히 있어 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농사일은 할 수 없었어요. 진우는 해숙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고추들이 걱정돼요. 너무 많이 오면 안 좋거든요. 두 사람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아! 해숙이 깜짝 놀라며 진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천둥을 무서워했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진우가 해숙을 안심시키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숙은 진우의 따뜻한 손에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무서워하는 제가 창피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천둥 무서워했어요. 또 다른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해숙이 작은 비명을 지르며 진우의 품에 파고들었어요. 무서워요. 진우는 해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몸이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해숙은 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해숙이 진우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진우 씨.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해숙 씨. 진우의 손이 해숙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해숙은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진우의 입술이 해숙의 이마에 살짝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아니에요. 해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도 그 순간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진우의 손이 해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확인했어요. 해숙 씨, 해숙 씨를 좋아해요. 진우의 고백에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저도 진우 씨를 좋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년간 혼자였던 해숙과 6개월간 상처받았던 진우에게는 서로가 큰 위로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숙이 진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르지 말고. 진우가 해숙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처음으로 해숙의 집에서 밤을 보냈어요. 각자 다른 방에서 잤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아침을 함께 했어요. 해숙이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진우는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진우 씨, 아침 드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어젯밤에 일이 있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네, 농사일 하기 딱 좋아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따뜻했어요. 밭에 나가보니 비 때문에 몇 개의 지지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시 세워야겠네요. 함께 하면 금방 끝날 거예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지지대를 함께 세우면서 진우가 해숙의 허리에 손을 댔어요. 해숙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따뜻한 손길이 좋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완벽해요. 점심시간 농막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해숙 씨, 우리 관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글쎄요.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천천히 해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댁에 요즘 남자분이 자주 오신다던데? 그러게요. 매일 같이 농사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해숙의 귀에 들렸어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진우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저녁 해숙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오늘 밤에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때요?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저도 진우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1년간 혼자였던 해숙과 상처받았던 진우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서우면 언제든지 말해요. 진우가 해숙을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진우 씨가 있어서 무섭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58세와 55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간절하고 소중했습니다. 사랑해요, 해숙 씨. 저도 사랑해요, 진우 씨.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그 이후 진우는 해숙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함께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해숙아, 오늘 고추가 많이 익었네요. 이제 진우는 해숙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해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우야, 올해 농사가 정말 잘 된 것 같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며 편안한 관계가 되었어요. 농사일을 할 때도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진우가 해숙의 어깨를 주무르며 고생했어라고 말하고 해숙이 진우의 등을 토닥이며 고마워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진우야, 등 좀 밀어줄까? 저녁에 샤워를 할 때도 서로를 돌봤습니다. 진우가 해숙의 등을 밀어주고 해숙이 진우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기분 좋아? 너무 좋아.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네. 두 사람 모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김씨 댁이 박씨랑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게요.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해숙의 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해숙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진우와의 관계를 아직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 왔어요. 민수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남자 슬리퍼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게. 해숙이 당황하고 있을 때 진우가 밭에서 돌아왔어요. 해숙아, 누가 왔어? 진우가 자연스럽게 말하다가 민수를 보고 멈췄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수는 진우를 보며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어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민수야. 이분은 진우 씨라고 해서. 해숙이 설명하려 할 때 진우가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박진우라고 합니다.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도와드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진우는 해숙을 보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민수야, 앉아. 얘기하자. 해숙이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해숙은 진우의 손을 잡으며 용기를 냈어요. 진우 씨와 사랑하는 사이야.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새로운 사랑을 한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진우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해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민수야,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었어. 매일 밤 혼자 울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민수 씨,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진우가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저도 이혼하고 상처받은 상태에서 어머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웃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소중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평생 잘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진우의 진실한 마음에 민수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긴 해요.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민수야, 어머니가 행복하면 안 되겠니? 해숙이 아들에게 간절히 물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찬성해요. 정말? 네. 대신 진우 아저씨,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꼭 잘해드릴게요. 그렇게 아들의 승인도 받았어요. 몇 달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확실했습니다. 혜수가 우리 정말 결혼할까? 응, 하자. 이제 숨길 이유도 없고. 두 사람은 간단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혜숙은 하얀 한복을 입었고 진우는 정장을 입었어요. 58세와 55세의 신랑 신부였지만 그 어떤 젊은 커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뻐요.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혜숙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엄마 행복해. 결혼식장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평생 서로 아끼며 살겠습니다. 저도 진우 씨를 평생 사랑하겠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의 생활은 더욱 안정되었어요. 진우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해숙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고추 따러 갈까? 응, 같이 가자. 이제 두 사람은 여보라고 부르며 진짜 부부가 되었어요. 고추밭도 둘이 함께 관리했습니다. 여보가 와주니까 일이 훨씬 쉬워졌어. 나도 해숙이랑 함께 하니까 재미있어. 농사일을 할 때도 서로를 챙기며 했어요. 진우가 무거운 일은 다 하고 해숙이 세심한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여보, 등 아프지? 아니야, 괜찮아. 여보는? 나도 괜찮아.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일상이 되었어요.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저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게요. 보기 좋아요. 1년이 지나자 두 사람은 완전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고추 농사도 잘 되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보, 내년에는 뭘 심을까? 고추 말고 다른 것도 해볼까? 토마토나 오이는 어때?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하며 행복해했어요. 어느 저녁 마당에서 별을 보며 진우가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나한테 새로운 인생을 줘서. 이혼하고 나서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여보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 해숙도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성민이가 떠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여보가 있어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58세와 55세에 찾은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했지? 응, 정말 잘했어.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부부였습니다. 김시댁 두 분 보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게요.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러워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두 사람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더욱 깊은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가을 수확철 고추를 따면서 해숙이 말했어요. 여보, 올해 고추가 정말 잘 됐네. 우리가 정성껏 키웠으니까. 그런데 여보 얼굴이 더 예뻐진 것 같은데? 뭘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니야, 정말 예뻐. 행복해서 그런가 봐. 진우의 말에 해숙이 웃었어요. 정말로 행복했거든요. 겨울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온실을 준비했어요. 내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여보, 내년에는 더 큰 농사를 지어볼까? 좋아.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진우도 해숙과 함께 살면서 많이 변했어요. 이혼의 상처로 움츠러들어 있던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전에는 사람 믿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여보랑 있으면 세상이 다 좋아 보여. 해숙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가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나도 성민이가 떠나고 나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는 오래오래 살고 싶어. 여보랑 함께. 두 사람의 대화에는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건강했어요.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재를 충실히 살았습니다. 해숙은 가끔 성민의 사진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성민아, 미안해. 그런데 진우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도 이해해 줄 거지? 진우도 해숙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여보, 성민 형한테 인사드릴게. 해숙이 잘 지키겠다고. 이런 모습을 보며 해숙은 진우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몇 년 더 농사 짓고 나서는 뭐 할까? 글쎄, 그때 되면 몸이 힘들 테니까. 작은 카페라도 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기른 농산물로 음식도 만들어 팔고.
두 사람은 미래를 그리며 행복해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오래오래 함께 살자. 응, 100세까지 살자. 그럼 너무 길어. 90세까지만. 에이, 욕심쟁이. 웃으며 농담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추밭에서 시작된 해숙과 진우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어요. 58세와 55세, 늦은 나이였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사랑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지금도 그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밭에 나가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해숙과 진우의 늦은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며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